자, 역시 핵심은 임성근 사단장이에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그 이첩 보류보다도 네. 그 임성근의 인사 문제 이걸 철회시키려고 거기에 주안점을 뒀던 그렇죠. 처음부터. 지금 오늘 또 그 JTBC에서 매우 중요한 보도를 하나 했더라고요. 오늘인지 어제인지 모르는데 뭐냐면 왜 포병만 네. 안전성 점검을 미리 안 했느냐. 이게 저희가 추정한 바로는 포병이 원래 수색 정찰 임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가옥 복구나 이런 피해 복구에 그 중점을 뒀던 부대가 갑자기 임무가 바뀌기 때문에 그 일종의 보조 인력으로 네. 투입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했었거든요. 근데 매우 중요한 그런 자료가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경북청이 제일 어이없는 그게 그거 아닙니까? 저는 이 사건에서 통틀어 가지고 가장 어이없는 장면이 그 장면 같아요. 작전 지도와 지시가 다릅니까? 아니 사단장이 지금 얘기하는 게 네. 어떻게 그게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고 참조만 하라는 얘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군에서. 네. 말도 안 됩니다. 아니 그래서 어떤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지휘관이 지나가다가 아이 왜 이 부대는 꽃이 안 보이나 그러면 다음 날 화단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 한마디 한마디는 자, 그것도 그럼 지시는 아니고 지도다. 그러니까 그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것을 경찰이 받아줬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그날 그 현장을 통제했던 건 사단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어떤 종이 페이퍼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무슨 작전 지도 아이고 통제권이 군대 갔다 온 말도 사람이면 안 되는 그냥 얘기예요. 기본이죠. 그런데 그거조차도 경찰에서 크고 별별 논리를 다 들이대 가지고 그게 이제 군대 안 간 네. 대통령이 그렇게 지휘를 하니까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작전 통제권이 54단장에 갔기 때문에 네. 그 안전을 미리 그 챙겨야 될 의무도 54단장한테 있다. 이런 황당 회개한 논리죠. 54단장은 네. 그 현장 오지도 않고 아니 뭐. 그거는 네. 장난질이잖아요. 그건 네. 장난질이에요. 누구나 다 아는 장난질입니다. 전시가 아니고 그 이제 군 작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합참 그 단편 명령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높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 개통상 그냥 그 형식적인 의미는 작전 상황에서 실병력이 움직이고 그 무기를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 작전 통제권이 누구 했느냐가 중요하지만 그날 다 가서 작전을 통제했는데 사령관도 가가지고 뭐 다 지도하고 그러려고 그날 갔던 거 아닙니까? 그 카브라는 거 띄워가지고 그 카브 띄울 때도 그거 사령관이 지시해서 간 거지. 그 이작 사령관이 지시한다고 카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다 그거 아는데 그걸 가지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세상에 뭐 작전 지도와 지시가 다르다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 그냥 떠드는데 저는 그건 정말 어이없는 얘기 아니냐. 다 통틀어서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그렇게 따지니까 그 패러디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그 유튜버가 패러디가 이제 대대장이 얘기한 지휘원사가 지십니까? 지드십니까?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늘 지휘관이 얘기하면 지도입니까? 지십니까? 아니, 물어봐야 진짜 되는데 군에서 매번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이거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죠. 우리 그거 저 하나만으로도 경찰청이 네. 정말 큰일 했어요. 정말 대단한 일. 아이고 나중에 그 참 그 수치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항상 이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저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바둑의 격언이. 정말 장고했죠. 네. 1년을 거의 끌어서 한 10개월 일사단장과 이상. 칠려단장을 같이 빼주던가 같이 넣었어야 되는데 장고하다가 칠려단장은 푹 든 거예요. 그게 지금 큰 패착입니다. 자기네 경북청이. 딴에는 뭐 나름 그래도 네. 최소한의 뭔가 그렇죠. 좀, 그러면 국민들이 좀 그렇지. 납득할까봐. 약간의 그래도 뭐 네. 균형을 갖추겠다고 한 것 논리 같은데. 모순에 빠진다는 거를 맞아요. 모르고 세상에. 네.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그 폐쇄됐다는 지금 그 카톡 그 사이트 네. 임성근 사단장을 도와줬다라는 그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직접 보진 않았는데 경찰청 발표가 나고 나서 곧바로 이 임성근 사단장의 의견서가 올라갔는데 거기서 7여단장을 처벌하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세트니까. 법적 지식이 오히려 경북청보다는 임성근 사단장이 더 지금 보면 뭐 이제 연구 많이 했잖아요. 거기 지금 보면 박철한 검사의 이제 서포트를 받았을 테니까 법 논리로 보면 둘 다 빼던가 둘 다 넣어야 맞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 생겨버려요. 7여단장은 넣고 네. 사단장을 빼면 완전 모순에 빠져버리거든요. 그걸 이제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참 해병대 수사단에서 다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도 보면 균형 잡힌 수사를 했습니다, 그죠? 전반적으로. 그렇죠. 네. 그 짧은 기간이지만 네.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 정도는 입건해서 그러니까요. 수사해봐야 그리고 이제 된다라는. 경찰에서 또 이제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 수사를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뒤돌아보면 흠잡을 데가 거의 없는 수사인데 그걸 지금 뭐냐면 갑자기 잘했다던 사람들이 볼 때처럼 나서서 뭐 수사권이 없다는 둥, 인간관계가 부족하다는 둥, 왜 한쪽 말만 들었냐는 둥. 아니 양쪽 말을 다 듣고 할 거면 그게 재판이지. 맞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 이 법의 취지가 그렇게 깊게 따지지 말고 뭔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으면 정식 입건해서 네, 넘겨줘라. 넘기라는 그러면 경찰에서 최종 판단하겠다. 이건데 그렇게 했더니 왜 너가 제대로 판단을 안 했냐는 둥. 그러더니만 또 처음에는 하지 말라는 둥. 뭐 제대로 안 했다는 둥. 도대체 뭘 잘못했다라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사실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제 그렇죠. 그 3대 그 네, 특별범죄 네. 이제 이관 그 네. 법이 또 만들어진 건데 그걸 하도 군에서 말아먹고 축소하고 은폐하고 예? 그러니까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죠. 니네가 그걸, 관여하지 말아라. 네, 관여하지 마라. 특히 지휘부.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만든 걸 보니까 상당히 저는 그 해석에 경청할 만한 해석이더라고요. 뭐냐면 수사 독립성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네. 지휘관들의 그 수사 지휘권이라는 건 일반적 지휘권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맞습니다. 지휘권이 아니 아니고 일반 검찰에서 사실은 네. 일반적인 수사지휘권이잖아요. 네, 네. 총장이 갖고 있는 거는.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총장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유권 해석 기관의 하나인 그런 물론 법원처럼 그 압도적인 유권 해석 기관은 아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도 어찌 됐든 간에 법령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해석이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 군사경찰 직무법과 시행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상당히 논리 전개가 매끄럽게 잘 돼 있고 또 역사적 배경까지도 거기에 잘 설명을 했더라고요. 입법 연유. 왜 이 법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느냐. 자꾸만 그런 식의 개입 이런 것 때문에 인권보호 차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군 지휘관들에게 부여돼 있는 군사경찰법상의 지휘권이라는 것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장관도 마찬가지죠? 네, 장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사기범은 엄벌하라.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지휘권으로 음주운전 봐야죠. 엄단하라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네. 개별 사건에 대해서 감나라 배라나 왜 이게 죄가 되느냐 지금 한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인과관계가 네. 있느니 없느니 왜 한쪽 말만 맞아요. 들었느니 뭐 이런 얘기 작전 통제권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얘기들이 다 불필요한 개입인 거죠. 그래서 직권남용에 가깝다고 봐요. 그렇죠. 직권남용에 걸려질 소지가 매우 높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총장이라고 했지만 사실 민간에서도 이제 법무장관이 네. 수사 검사들한테 예. 직접 지휘할 그렇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안 되죠. 일반적인 그 지휘는 총장을 예. 통해서 예. 이제 하게 예. 돼 있는 거고. 자, 변호사님 이제 시간이 많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저거 한번 짚어보죠. 이제 뭐 그 구명 로비 관련해서 이제 그 동안에 좀 시끄러웠는데, 자 한동훈 이제 여당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그 이른바 뭐죠? 제보 공작. 예. 자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자. 예. 자 이렇게 한 것을 두고 저 한동훈 대표가 똑똑하다고 해서 헛똑똑이냐 아니면 헛발질한 거냐 아니면 어떤 전략이 있는 거냐 나름. 민주당에서는 사실 이거를 못 받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다음에 변호인단 입장에서도 네, 그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그 대환영이에요. 네. 왜냐하면 중요한 건 특검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대법원장 추천 네, 뭐 그걸 주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네. 제보 공작에 대한 특검만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중요한 건 이건 그냥 뭐 네, 부수적으로 그건 묻는 부수적인 거고. 겁니다. 그건 네. 대환영이다. 팩트가 있으면 밝혀야죠. 그것도 만약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진짜 무슨 제보 공작이 있고 뭐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누가 사실을 왜곡해가지고 누군가를 공격하라고 그랬다면 그건 이 특검을 하다 보면 자연히 밝혀져요. 네. 과거에 이해람 중사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법무실장, 공군 법무실장한테 악감정을 가졌던 예비역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가 그 녹음 파일을 조작해가지고 제보를 했잖아요. 그걸 특검에서 수사해서 기소했어요. 예, 구속 기소까지 했어요. 그러면 그건 특검의 대상이냐?
명시가 안 돼 있지만 관련 사건이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보통 관련 그런 거와 사건으로. 똑같아요. 네. 만약에 이 사건이 특검으로 들어가게 되면 로비가 있었냐를 규명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비가 있었으면 로비가 규명될 거고 로비가 전혀 없었는데 로비가 있는 듯한 어떤 공작이 있었다면 그분이 규명되겠죠. 그건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자, 한동훈 대표가 그걸 몰랐을까요? 근데 네. 모르겠어요.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좋게 해석하면 이겁니다. 그게 저는 국민의힘 내에서 나온 것을 천만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공작이든 어쨌든 의문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도. 네.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죠. 네. 특검을 한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명분 쌓기 아니겠네. 한동훈 이제 신임 대표를 그 긍정적으로 본다면 저는 자기가 그 이 사건에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제시를 했으니까 공언을 했었죠. 그 전부터 네. 더군다나 국힘 내에서 재보 공작에 관한 특검의 필요성이 또 하나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갈 수 있지 않느냐 당 내에서도 이게 그 부분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느냐. 어떤 그런 차원에서 네. 명분 쌓기로 중요한 건 특검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제3자 특검이나마 안 하는 것보단 낫다. 물론 이제 대법원장 추천이 그동안 성공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맞아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사건과 다르게 충분한 사전 정보가 확보돼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렇죠. 공수처도 상당히 지금 밝혀놓은 게 있고요. 또 당장 우리도 군사법원 통해서 부족하나마 상당히 실체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현재 이대로만 갈무리해도 된다. 그래도 성과는 날 거다. 그게 이제 공수처로 가서 장시간 시간이 걸리고 또 검찰로 가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현재 나온 팩트만으로도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면 그건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무조건 특검으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뭐 제보 공작도 좋고 뭐든 규명이 될 거고 관련 사건으로 너 명시하고 싶으면 명시해라.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처음에 제가 그 권성동 의원이 이 카톡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 지적할 만하다. 추가 정보가 있느냐가 중요하지 카톡방 가지고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공개 토론회를 하자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추가 정보가 있으니 지금 뭐냐면 그분들도 어떤 분이 공수처에 들어가서 뭐 다량의 녹음 파일을 뭐 200개 가까이를 지금 제출하고 왔대요. 저희는 김기현 변호사가 다 그 부분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핵심적인 것들을. 200개는 김기현 변호사 거보다 더 많은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러면 자기들도 그 핵심적인 걸 공개하면 될 거 아닙니까? 뭘 얼마나 네. 어떤 걸 주워 모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렇게 봐요. 선회하면 네. 그분들이 악의가 없다면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이다. 저쪽을 안 만지고 이쪽에 만진 것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걸 거라고 봐요. 거짓말이 아니라고 치면 그게 제공된 녹음 파일이라는 게 결국은 그 이종우 씨가 주변인들한테 내가 허풍 쳤다라고 나중에 실드치는 내용일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전달된 그 파일의 개수만 많을 뿐 네. 그게 아니고 정말 핵심적인 뭐가 있다면 공개하면 될 거 아닙니까? 공수처에 낸 거 우리도 다 공개했는데 결정적으로 김기현 변호사가 악의를 가지고 조작했다라는 명확한 물증을 딱 제시하면 얼마든지 되는 문제를 그 연기만 피우고 있죠. 네. 녹음 파일 200개 뭐 이런 얘기들. 그러나 이제 그분들의 태도가 굉장히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우리 박정훈 대령한테도 접근을 했었다니까요. 마치 이제 김기현 변호사와 같이 일을 하다가 낭패를 볼 것 같아서 도와주고 싶다라는 투로. 그래서 만나보라고 했고 역시 이 나오는 정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보다 한참 낮아요. 그래서 그냥 그 무시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김기현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공개하고 나섰다면 그분들이 뭔가 피드백이 있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모르는 정보였다 그 네, 부분은. 네. 그래서 섣불리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참작하시라. 연락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탁 끊어졌어요. 그건 명분 아니었냐? 우리를 도와주겠다라는 것은 명분이었다. 그 중간에 이제 민주당 의원하고도 뭐 접촉도 하고 뭐 그랬다는 거죠. 먼저 접촉했다는 네, 먼저? 거죠. 그분들이 먼저 네. 민주당 의원들을 접촉해가지고 네. 장경태 의원실에 그러니까 가가지고 김기현 변호사보다 먼저. 네, 먼저 가가지고 이제 장경태 의원실에 가가지고 뭐 이종호 씨와 임성근 사단장이 알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제보를 했다는 건데 먼저 거기서부터 시작됐고 이제 김기현 변호사는 처음에는 그 여러 가지 이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던 거죠. 네. 그냥 묻어두고 가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그래서 제보 공작
그것 때문에 결국 공수처까지 가게 됐거든요. 그 자의반 타의반 등 네. 떠밀려서. 그런데 지금 와서 공작이다. 제가 아는 범죄에서는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제일 어이없는 게 지금 정작 그 도용당했다는 용사는 가만히 있는데 도용했다는 자들이 무슨 허위 뭐 어쩌고 하면서 고소를 했잖아요. 네. 그게 어이없잖아요. 자기가 허풍 떤 사람이 내 허풍을 떨었는데 왜 내 말을 믿고 그래 이러면서 고발한다는 건데 어이없지 않습니까? 너무 어이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이없는 일 하도 많으니까 뭐 축에도 못 드는지 모르겠으나 되게 어이없는 일이다. 근데 이제 저는 조심스럽게 이제 추측해 보기로는 많은 루트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그게 결정적으로 그거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좌우됐다. 이렇게 볼 아직은 좀 증거는 부족하지 않느냐. 다양한 루트들을 통해서 로비가 나쁘게 말하면 로비고 좋게 말하면 구명운동 아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처하면 그래도 좀 말이라도 넣어보는 게 우리 인지상정인데 그 부분을 넘어선 뭐가 있느냐라는 것은 아직 밝혀진 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안면 있는 사람끼리 어떤 그 좀 구명을 하려고 하는 게 결정적인 게 뭐였냐는 것은 아직도 모르겠어요. 예, 과연 대통령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흔들었던 요인은 뭐였느냐? 그건 아직도 미스테리한 거죠. 추정은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아직도 여전히 반반이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뭐냐면 일사단장의 휴가가 명시된 것은 명확한 로비의 흔적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약간 이 해병대 사령관과 장관 사이에 그 부분에 대한 갈등이 있었다면은 그럴 수도 있거든요. 제가 또 하나의 가능성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 모든 조치를 국방부가 먼저 했다면, 예를 들면 파견 보직해임이라는 걸 결정을 자기가 했다면 그게 대통령의 진노 때문에 이첩을 보류하는 마당에 서둘러 그것도 알아서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아니라 장관의 다급한 지시사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봤어요. 로비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약간 또 그 부분도 일리 있지 않느냐. 대통령의 경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있었던 것 같고 그 경로 때문에 장관이 그 조치했던 그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됐지 않느냐. 왜냐하면 대통령은 이첩 보류 이첩 관련돼서 화를 냈는데 장관은 지금 이첩이 문제가 아니라 보직해임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장관이 서둘러서 그 부분을 없애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 부분은 그래서 아직 좀 더 규명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로비로 인한 것이냐라는 통로가 저는 일사단장의 휴가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이제 이종석 국방장관을 증인신문할 때 중요 증인사항으로 지금 잡고 있어요. 왜 도대체 휴가 문제가 거론됐고 어떻게 그 부분이 집행됐느냐. 그래서 이제 언론사에서 제보받기로는 제가 제보받은 거로는 그 당시에 유력한 그 참모 하나가 국방부에 휴가를 요청을 했다. 네. 일사단장에 대한 네. 그런 제보도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확실히 그건 뭔가 로비겠죠. 그 부분도 조금 확인을 해서 그러면 최소한 그 시점은 그 8월 2일입니다. 8월 2일. 아니, 7월 30일. 7월 31일 휴가. 그러니까 그 전화 7월 통화 30일. 그럼 이전으로 예, 보는 예. 거예요? 이제 800-7070 이전? 아니죠. 그 후. 이후의 문제입니다.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해보면 이제 대통령은 이첩하는 거에 대해서 화를 냈고, 근데 장관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더 넘어서서 보직해임까지 결심을 사실상 한 거라면 네. 대통령이 그 부분을 알면 엄청난 진노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국방부가 나서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그러면 로비가 아니더라도 설명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좀 분석 그리고 네. 정황 증거가 뭐가 있는지 좀 추적하고 있어요. 자, 김정인 변호사님 모처럼 나오셔가지고 오늘 좀 조금 길게 얘기를 하셨는데, 자 지금 설명을 들어봐도 이제 9월 3일 그 군사 재판에서 어떤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지, 자 이종섭 전 장관이 어떤 답변을 내놓고 어떤 또 거짓말과 궤변을 늘어놓을지, 아니면 뭐 나름 또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할지, 또 우리 변호인단에서 얼마나 공약을 할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9월 3일 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한번 참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서 박대령님하고 변호인단 좀 응원도 해주시고요. 아무튼 다른컨대 저 개인 이종석 국방장관의 개인에게 잊혀질 수 없는 하루가 될 거고요. 우리 네. 사법 역사 속에서도 아마 의미 있는 하루가 될 거라고. 잊혀질 수 없는 하루. 자, 자, 그 얘기는 이제 한번 이제 그 재판이 끝난 다음에 또 변호사님 한번 네. 모시고 그러시죠. 저희가 한번 또 얘기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